그리고 질문이 없었다고 한다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이벤트 플로우라는 개념이에요. 특히나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신다면 이벤트에 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벤트 add event listener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해를 안 하고 저처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빚이 되거든요. 이벤트 뭐가 꼬일 때마다 아씨 이벤트 플로우 공부해야 한대 하면서 막 마음의 빚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원샷 원키를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클릭 이벤트니까 클릭으로 계속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그 HTML 문서 있잖아요. HTML 문서에 있는 요소를 약간 이렇게 3D로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HTML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HTML 요소 안에 body가 있고 body 안에 div가 있고 div 안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넓은 이 화면 얘는 HTML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HTML 요소 안에 body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body 요소 안에 div가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div를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옆으로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 div를 선택을 했어요. 이 div가 이벤트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은 자식 요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가깝잖아요, 손가락이랑. 네. 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얘가 직접적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div를 이벤트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div를 눌렀는데 클릭 이벤트가 있으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div를 눌렀는데 사실 이 div가 굉장히 애매한 게 div 하나만 눌렀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div를 감싸고 있는 body도 있죠, 밑에. 그리고 그 밑에 HTML도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div를 누른 것인가 div 밑에 있는 body를 누른 것인가 혹은 div 밑에 있는 HTML을 누른 것인가 하는 그 굉장히 애매모호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브라우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가 div를 눌렀는데 div가 그냥 지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여러 부모들이 깔려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모들한테도 똑같이 클릭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얘네도 다 같이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오케이? 이 도미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벤트의 진짜 원인이 되는 거고 얘는 이벤트를 탑승하게 되는 거죠. 네, 코인 탑승하듯이. 만약에 이 바디랑 HTML한테 클릭 이벤트가 없으면 뭐 아무 상관없는 문제죠. 하지만 동일하게 클릭 이벤트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련된 관계자들은 즉 그 부모 관계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은 다 전원이 실행이 되는데 잠깐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current target이랑 target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current target은 그냥 이벤트가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의 진짜 주인을 current target이라고 하고 target은 그래서 이 이벤트가 누구 때문에 실행됐느냐가 바로 target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div를 클릭했을 때 div 입장에서는 div에서 발생한 그 이벤트의 주인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벤트죠. 이 div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 지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도 div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body 입장에서는 그 body 안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이벤트 주인 자체는 body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이벤트가 누구 때문에 실행됐냐라고 하면 div가 되는 거예요. 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HTML도 마찬가지겠죠. HTML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됐어. 그러면 그 이벤트 핸들러의 주인은 current target, HTML이지만 이벤트가 누구 때문에 실행됐냐 하면 div 때문에 실행이 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current target과 target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이게 하나 실행됐을 때 관련된 관계자들을 모두 실행시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벤트가 실행했다 띡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이벤트가 있고 얘도 이벤트가 있고 얘도 이벤트가 있으면 누구 먼저 실행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벤트는 이벤트 플로우를 가지는 거예요. 흐름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다들 괜찮죠? 근데 그 플로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 HTML 밑에 뭐 윈도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HTML이 가장 루트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라우저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capture phase라고 합니다. capture. 가장 아래에서부터 HTML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식, 그 다음에 있는 자식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 처음에 올라가는 거를 이 capture phase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벤트가 진짜 시작된 그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 그 당사자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target phase라고 해요. target.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야겠죠. 흐름이니까. 이 부메랑처럼 휘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모, 그다음 부모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버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정해진 거고 여러분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capture phase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propagate up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당황스러울 텐데 자, propagate가 뭐냐면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전파하다. 네, 돈 공부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많아서 뭔가 사상 신조 정보를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전파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propagate up이 되는 거고 얘는 이 가장 스페시픽한 거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propagate down이 되는 거예요. 용어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지금 이 div를 클릭했는데 body한테도 클릭 이벤트가 있고 HTML한테도 클릭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치면 이 순서대로 이제 이벤트가 흐르게 되면 맨 처음에 HTML에 있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캡처 페이즈 먼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body가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주인공인 3번이 실행이 되겠죠. div에 있는 이벤트가. 근데 얘가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실행되고 얘가 한 번 더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순서도에 따르면. 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4, 5 이렇게 쓸데없는 녀석들이 이렇게 중복으로 실행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난 div를 하나 눌렀을 뿐인데 그와 관련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실행이 되면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제약을 둬요. 뭐냐? 한마디로 body랑 HTML 상황에서 볼게요. 너네는 너네 자체가 이벤트가 클릭이 아니라 div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네는 캡처 단계에서 발생될래, 버블 단계에서 발생될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단 브라우저의 기본 값은 버블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div를 클릭을 했으면 이 진짜 이벤트의 주인공은 사실 이 div잖아요. 근데 캡처 먼저 실행이 되면 나는 div를 눌렀는데 HTML body 먼저 실행되면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주객 전도된 느낌? 그래서 div 실행되고 그 다음에 body 실행되고 HTML 실행되는 게 뭔가 저는 느낌이 편해요. 그리고 브라우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값으로는 버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 div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캡처 페이즈가 시작되죠. 근데 캡처 페이즈가 HTML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버블 페이즈 때 실행될 거야? 캡처 페이즈 때 실행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캡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body는 저는 버블 때 실행될 건데요. 하면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겟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2번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버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두 개 다 해야겠지만 지금 얘는 버블 때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3번만 실행이 되고 HTML은 캡처 때 실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버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일단 div가 있어요. 뭐 div가 있습니다. 안녕.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고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div에다가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핫핑크로 할게요. 하고 그리고 body는 좀 클릭하기 좋게 width는 100%, height는 100VH로 잠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open in default browser 하면 이렇게 아주 더러운 뭔가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이벤트를 다 달아볼게요. 자, 이벤트를 달 건데 좀 보기 좋게 app.js를 만들게요. 이 body랑 div랑 그리고 HTML 요소한테 다 이벤트 걸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내가 이벤트를 걸고 싶은 대상,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const body는 document.body 하면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얘는 워낙 많이 쓰는 친구니까. query selector body 해도 되지만 저렇게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div를 찾을 거예요. document에 query selector를 할 건데 요소가 div인 녀석을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찾을게요. HTML. HTML은 다큐멘트에다가 다큐멘트 엘리먼트를 하시면 돼요. 브라우저님께서 이렇게 정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div가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실행시킬 거냐면 로그를 띄울 거예요. div다. 이렇게. 그리고 body가 실행이 되면 body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HTML이 실행이 되면 나는 HTM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제가 아까 이벤트 타입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핸들러. 그래서 내가 뭘 실행시킬 건지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고 이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은 true 혹은 false라는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use capture 할 거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읽을 줄 알면 되게 좋은데 보통 VS 코드는 굉장히 좋은 도구여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까먹으실까 봐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add event listener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인자, 얘가 첫 번째 인자라는 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콤마 보고 하는 거예요. 콤마. 네. 첫 번째 인자로는 타입을 넣어줘라. 그리고 너는 클릭을 넣었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냐면 콤마가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 인자로는 리스너, 너 핸들러 리스너를 넣어줘라. 근데 그 리스너는 반드시 이런 함수의 형태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을 때는 불리언, true, false 값을 넣거나 아니면 옵션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옵션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객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걸 넣거나 아니면 true 혹은 false를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뜬다고 막 겁먹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자로는 이게 MDN 문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MDN의 add event listener에 들어가시면 아까랑 똑같은 건데 타입이랑 listener랑 use capture 그 세 번째에 여러분들이 true를 넣으면 나는 캡처 쓰겠다. 캡처 때 실행되겠다. 라는 뜻일 거고 false를 넣으면 나는 버블 때 실행이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여기 가로 있는 이거 있잖아요. MDN 문서 읽을 때 이거.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무조건 넣어야 하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저기서 제가 div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div, body, HTML 순서로 실행이 돼요. 왜? 왜?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값을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false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버블 때 실행이 되겠다가 되는 거고 이 div가 클릭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capture phase가 시작이 돼요. HTML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실행할 거야? 아니, 난 버블 때 실행할 건데 패스. body한테 물어봐요. 나도 버블 때 실행할 건데 패스. 그러니까 div를 먼저 실행시키고 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body한테 true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만약에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놈 때문에 실행이 된다면 나는 capture phase 때 실행이 될 거야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capture phase가 먼저 시작되니까 body가 눌러지고 div가 눌러지고 HTML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HTML에다가도 true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div한테도 true를 넣을 수 있죠. 근데 뭐 사실 얘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div가 지금 최고 작은 자식이잖아요. 얘는 다른 자기 자식 때문에 실행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 얘 지금 뭐 이벤트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아, 나만 웃겼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벤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까지는 이제 뭔가 납득이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div 영역 말고 body를 눌러볼게요. body를 눌러도 HTML body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body가 눌렀으니까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죠. 그러면 이제 body와 관련된 이벤트가 실행되기 위해서 capture phrase가 슉 가요. 근데 HTML에도 클릭 이벤트 있네. 근데 얘 캡처 때 실행되라고 하네. 그러니까 HTML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body가 찍히는 거예요. 캡처랑 버블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어려워하다가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다 버블이거든요. 솔직히 누가 cap처를 쓰고 싶겠어요. 정말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이벤트를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때 이제 캡처를 이렇게 우아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벤트 플로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